거의 팀에 한 15, 14에서 20명 그 정도만 에이전트가 있지 뒤에 이제 그 연봉의 선수들은 에이전트가 사실 없습니다. 못한 선수를 더 받는 건 되게 어렵고요. 근데 사실은 그러겠네. 그거를 역할을 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오늘 모신 분은 법무법인 여기의 박지훈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참 방송 여러 곳에서 검소하고 소탈한 변호사로 아주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얻고 계시는데, 근데 오늘 저도 처음 알았는데 또 직함이 하나 더 있으시네요. 네. MVP 스포츠 공동대표 네. 박지훈. 야, 이게 뭡니까? 야구 에이전시를 하시고 있다는 거. 저도 오늘 처음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프로야구 KBO 공인 네. 에이전트를 지금 하고 있고 아, 그래요? 또 회사도 만들어가지고 선수들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통 그 에이전트에서 하는 일이 네. 보통 어떤 것들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연봉 협상하는 게 가장 아. 중요합니다. 법률적 대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 사실은 그거 말고도 여러 선수 관련해서 개인적인 일부터 해서 뭐 경기적인 일은 사실 하긴 어렵지만 여러 조언도 하고 뭐 쉽게 말하면 연예기획사의 뭐 기획사 역할 그런 것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십수년 전이죠. 그 제리 맥과이. 네. 십수년이 한 20년 전이죠. 오래됐습니다. 그 네, 영화가. 상당히 오래된 영화인데 예. 참 재밌게 보고 그럴 똑같습니다. 그거. 예. 예. 그래서 정말 좋은 선수 발굴하고 네. 계약하고 그걸로 부자도 되고. 네, 부자가 되면 제일 좋은데. 예. 근데 이렇게 특별히 야구 그 에이전스를 하게 되신 네. 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야구를 워낙 좋아했었고요. 아, 원래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해서 야구 관련된 뭐 일을 좀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공교롭게 이제 변호사를 하다가 한국 KBO에 이제 에이전트 시험이 생겼었어요. 아, 그래요? 자격증 시험이 생겨서 뭐 야구도 좋아하고 이래서 1회 시험을 이렇게 응시를 했었는데 또 운 좋게 또 합격을 해가지고 또 뭐 공교롭게 같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일단 시험은 잘 보시는 걸로, 공부를 잘 근데 하시는 그게 걸로. 이제 운이 좀 좋은 게 1회 시험이 모든 시험 제일 쉽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 다른 어떤 규정도 있는데 민법 같은 게 있어요. 우리 변호사들이 조금 유리하게 아, 규정이 감옥이 돼 있어가지고 아마 그 1회 시험에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운 좋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직접 이렇게 비즈니스로 연결하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야구 선수하고 연결도 돼야 되고 네. 그 야구하는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도 않고 했는데 저는 또 운이 좀 좋으려고 했던 게 실제 야구 프로그램을 좀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해설도 좀 웃기지만 야구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러시군요. 편파 방송 같은 게 있었습니다. 아, 제가 대구 출신이다 보니까 삼성 라이온즈 대구 구단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삼성 라이온즈 편드는 그냥 그 방송 같은 것들을 해설도 이제 했던 적도 있고 또 그리고 야구 프로그램에 나가다 보니까 그 야구 선수들하고 또 인연이 좀 있었게 돼가지고 좀 하는 게 조금 다른 분들을 비해서는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글쎄요. 한국에서는 도대체 이 야구 선수를 어떻게 그렇게 에이전트들이 네. 발굴을 하고 그렇게 어쨌든 기획사라는 거는 이 가치를 잘 보이게 해가지고 그렇죠. 비싼 값을 받게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궁금하네요.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 기준으로 보면 구단별로 한 70여 명이 있습니다. 10개 구단이니까 700여 명이지요. 선수들? 네, 선수 규모로 봤을 때는. 근데 그 모든 선수가 에이전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 70여 명 중에 1군에 등록된 선수가 뭐 25명, 6명 정도고 또 1군 안에서도 주전으로 뛰는 선수는 뭐 베스트 9이니까 9명의 투수까지 합치면 한 15명 안쪽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보면 거의 팀에 한 15, 14에서 20명 그 정도만 에이전트가 있지 뒤에 이제 그 연봉의 선수들은 에이전트가 사실 없습니다. 아, 그냥 알아서 구단하고 같이 직접 그렇죠. 협상하고. 근데 이제 연봉이 이제 좀 커지고 이러면 그런 선수들은 본인이 찾기도 해요. 네. 내가 직접 가서 구단하고 얘기하기보다는 대리인을 이제 보내가지고 연봉 협상을 하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700명의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드래프트를 하거든요. 그 드래프트는 뭐냐면 신인 드래프트에서 고등학교 졸업 아니면 대학교 선수들 중에 구단이 지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매년 한 10라운드까지 하니까 한 구단에서 한 10명 이상 지명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뽑아오고
뽑아서 구단 선수가 된 사람들이 저희가 접근하다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요.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수도 있고요. 네. 또 그 선수들 중에 좀 도와달라 연봉 협상이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렇게 이제 에이전트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어쨌건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 좋은 선수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그렇죠. 보유하고 있냐, 이거 뭐 기획상 똑같긴 하네요. 똑같습니다. 얼마나 좋은 배우, 좋은 가수들을, 유명한 가수를 데리고 있냐,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더 좋은 거는 그 가치를 이제 알아보고 미리 이렇게 해서 그 가치를 올려줬을 때가 가장 효과가 큰 겁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FA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드래프트에서 구단의 지명을 받으면 본인이 암만 원한다 해도 우리나라 지금 제도상으로는 다른 팀하고 계약을 못 합니다. 네. 항상 우리 팀하고만 계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풀려날 수 있는 시간이 고졸 신인은 8년을 네. 8시즌을 이제 해야 되고 대졸은 7시즌을 합니다. 아, 그래요? 8시즌이 지나가면 내가 이제 어떤 팀이라도 계약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FA라 그러고 연봉이 몸값이 많이 올라갈 때 그때 만약에 잡는다 예를 들어서 네. 하면 사실은 에이전트가 획되기보다는 그 선수가 자기 가치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거는 신인 때 봤는데 점점 실력이 올라가가지고 자기 실력을 만개하고 FA 때 큰 돈을 받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이 가장 좀 보람차고 더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그런 어떤 보석 같은 네. 흙 속의 진주 같은 선수들을 찾으려면 그래도 뭔가 이 친구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클 것 같아, 뭔가 안목이 있어야겠네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사실 유튜브를 막 자주 보고 야구장에도 자주 갑니다. 아, 그래요? 야구장에 가는데 특히 이제 요새는 유튜브 같은 게 잘 돼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학생들만 쫓아다니는 유튜버들도 있고요. 아, 또 그런 어떤 정보 보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그게 대충 맞아요. 뭐 예컨대 투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속구를 한 150 이상 던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이거 이렇게 표현이 맞는지. 그러니까 서울대 갈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 실력이 출중한 얘는 한 고려대 정도구나 이렇게 거의 딱 돼 있거든요. 근데 간혹 이제 저 사람은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평가가 됐는데 올라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드물기도 하고요. 네. 그걸 찾기에는 저는 그 정도 눈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래요? 찾아내기만 한다면 최고긴 한데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저는 딱 기준 하나가 인성이나 인품을 좀 많이 봅니다. 그 프로 세계는 일단 실력 아닌가요? 아까 실력도 매우 중요한데 네. 그 실력에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느냐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왜냐하면 그 어쩔 수 없는 게 실력이라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 알 수도 없고 음. 제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유일한 하나는 이 친구의 마음가짐, 인간으로서의 마음가짐, 또 이 선수로서 이 운동에 또 이 경기에 임하는 마음가짐 등등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많이 하고요. 지금까지는 그게 거의 좀 맞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게 훌륭한 선수가 나중에 상품 가치도 많이 올라가고 경기력도 좀 뛰어나고 별 문제 없이 가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하긴 뭐 자꾸 이게 저 연예 기획사하고 비교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야기가 좀 제가 편해서 똑같습니다. 예. 거의. 사고 안 치고 가는 성실한 친구들이 사실은 더 오래 가잖아요. 인기도 그렇고. 사고가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 누구죠? 그 YG 그 양현석 씨. 예. 대표. 네. 저녁에 11시 넘어서 전화가 오면 심장이 쿵쿵 뛴다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무섭다고 전화 받기가. 똑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뭐 이제 경기가 끝나는 게 대부분 그 시간이니까 그때 전화도 하고 하긴 하지만 너무 늦게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아침에 전화가 오면 선수들은 이제 그 패턴상 네. 오전에는 좀 자요. 네. 경기가 좀 늦게 대부분 끝나니까 그럼 되게 덜컹합니다. 나 사고 났나? 비슷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직접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에이전트로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중에 좀 이렇게 좀 인성이 정말 괜찮고 정말 잘할 것 같았는데 정말 잘하더라 이런 분들 좀 몇 분 있으신가요? 많죠. 저는 저희 선수들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뭐 좀 유명한 김도영 선수라고 있습니다. 네. 기아 타이거스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도 그건 좀 잘 봤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부터 좀 쫓아다녔었는데 그래요? 그게 이제 임성이라는 게 뭐냐면 뭐 활발하게 뭐 유머러스 그런 게 아니에요.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말수가 많은 선수도 아닌데 자기의 어떤 아니면 또 야구를 대하는 태도 같은 게
상당히 저는 그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거의 나이는 이제 2003년생이니까 뭐 아주 어려요. 2000년대생이군요. 예, 2022년도에 드래프트로 들어왔으니까 제 아들하고 또 또래인데 근데 이제 그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좀 나눠보면 거의 한 40대, 50대 정도 아, 철이 들었군요. 철도 들고 아주 진지하고 인생에 대한 생각이 아주 깊은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라서 사실은 지금 이제 시즌을 하면서 작년에는 MVP를 했는데 1년차, 2년차 때는 조금 잘하지는 못했었어요. 네. 부상도 있었고 아, 그리고 구단의 또 기아 타이거즈의 기대만큼 못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잘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사실 작년에 사실 소위 말해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나서 슈퍼스타 뭐 MVP가 됐는데 올해는 또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경기가 조금 출전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우리가 봤던 대로 그렇게 해주니까 또 감사하기도 하고 훌륭하다고 생각도 듭니다. 근데 네. 그렇게 뭔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어떤 성적을 내면서 있을 때 본인도 의기소침해지잖아요. 네. 힘 빠지고 우울해지고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좀 도와주시는 게 있나요? 아 그때가 가장 에이전트 좀 해야 될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야구라는 게 신기한 게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축구도 제가 축구보다 농구보다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기록 경기거든요. 네. 축구는 막 순간에 막 농구도 순간에 넣고 잠시도 쉬지 못하는데 야구는 엄청나게 텀이 있어요. 투수가 던질 때 타자는 뭘 쳐야 되고 한 개 던지고 또 한참 기다렸다 또 공 준비하고 그러면서 기록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참 신기하게 다들 아시겠지만 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3할 2푼 5리 타율 0.32% 정도 2.5%라는 그건데 그 평균치가 항상 갑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못 쳐다가도 이 사람이 한 3할 치는 선수면 시즌 끝날 때쯤 되면 딱 그 평균치에 가 있더라고요. 투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를 못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부상 입었을 때거든요. 아, 부상 입었을 때. 그리고 부상이 많습니다. 야구 선수, 뭐 다른 선수도 맞지만 부상 입으면 한 시즌이 뭐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네. 좀 전에 말했던 FA에서 한 시즌 날아가면 1년 더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다 빠집니다. 그 경기 수를 다 채워야지만이 1년을 한 걸로 봐주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 선수로서 재산적, 정신적 엄청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에이전트가 큰 역할을 해야 되고 뭐 같이 밥이라도 계속 먹어야 되고 안 되면 항상 그 대화도 나눠야 되고 왜냐하면 그래요. 경기장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또 재활도 해야 되고 네. 그런 때가 가장 에이전트가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연봉 협상할 때만 역할을 발휘하는 게 아니군요. 연봉 협상을 할 때는 너무나 당연하지. 그거 말고도 일상 때 필요한데 잘할 때는 사실은 보기도 또 힘들어요. 자꾸 보장하면 경기장 귀찮다 그러는데 이제 본인이 좀 힘들 때 그렇죠. 갈 데도 없거든요. 형 밥 사줘요 이렇게 대표님 밥 사줘요 이렇게. 근데 그럴 때 사실 대화하고 할 때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왕 연봉 협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구단에서는 글쎄요. 어쨌든 구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금액 이상을 그렇죠.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그렇게 받아냅니까? 이게 연봉 협상이라 해서 금액이 사실은 우리 집값 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요? 우리 집들 가격 매길 때 뭐 감정평가 같은 거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주위에 가장 대표적인 물건 하나 해가지고 이 물건이 10억이라 그러면 여기서 요 옆에 있는 거는 지리적 위치가 좀 떨어지면 9억 뭐 이렇게 계산되고 조금 더 뭐 층수가 좋다 하면 11억 이렇게 계산되는 것처럼 프로야구 거기서도 몸값 계산을 그렇게 통상합니다. 아, 그래요? 나랑 같은 류에 나이도 같고 아니면 뭐 지금 홈런 개수도 같고 타율도 같고 이 선수가 예컨대 연봉 1억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여차여차하니까 얘를 기준으로 보면 나는 1억 5천이 돼야 된다. 네. 라고 얘기하고 그게 어필이 되면 구단이 오케이 떨어지면 이렇게 연봉 협상이 되는 건데 사실 부동산 책정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구단에서 그것을 먼저 미리 정합니다. 네, 그렇죠. 대다수 구단 아닌 구단도 일부 있긴 한데 많은 구단에는 연봉 고가 시스템이라고 자기들 무슨 엑셀 파일이 있어요. 저도 자기들만의 다 기준. 달라서 제가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정해놔요 이렇게.
그래서 점수를 매겨요. 이렇게 올해는 투수 기준으로 해서 1위, 2위, 3위, 또 야수들 기준으로 해서는 몇 등. 그 당신의 선수는 3등이기 때문에 2등이 얼마 받아갔고 4등이 얼마 받았기 때문에 당신 3등은 얼마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연봉 계약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구단을 설득하는 거죠. 당신 고가 시스템이 맞냐? 우리 선수 또 특히 타 구단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면서 협상의 과정이 이제 이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야, 거기에서 이제 진가를 발휘하면서 어때요? 근데 대체적으로 선수들이 아유, 대표님, 이번 협상 잘 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아, 이것밖에 안 돼요. 이래. 너무 간단해요. 어때요? 자기가 잘했으면 아, 그런 소리를 들어요. 내가 잘했는데 왜 이것밖에 못 받아? 아니요. 잘했는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 그만큼 줘요. 그래서 잘했는 사람은 가서 약간 과장해서 구단에게 더 달라고 하는 건 가능한데 참 이게 딜레마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가 돼야 되는데 못한 선수를 더 받는 건 되게 어렵고요. 사실은 그러겠네. 그거를 역할을 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어려운데 더 어려우면 예, 어려운데 내가 가서 그래도 이만큼 받았다라고 하면 제일 좋은데 세상살이도 그렇고 프로야구 구단도 그렇고 잘한 선수한테는 더 주는데 아낌이 없는데 그렇군요. 약간 모자라는 선수한테는 그 하나도 주기 싫어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시즌을 잘 치렀던 선수들한테 항상 칭찬을 받고요. 약간 못 치러서 깎이겠는데 그런 선수들은 만족한 선수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 협상하기 전에 뭐 나름대로 그 에이전트로서 막 자료 뭐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회사를 설득하기 위한? 예전에는 제가 좀 초창기 때는 잘 몰라가지고 진짜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좀 말했다시피 그 나이에 뭐 누구 LG에 누구는 이런데 우리 선수는 누구고 뭐 어떠고 얘가 나왔을 때 승리 어떤 통계적으로 어떠고 뭐 등등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필요한 선수들이 있고요. 네. 근데 많은 선수들이 이제 보면 몸값 협상이라는 게 좀 이래 말하면 좀 다들 또 실망할 수도 있는데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 그냥 대충 수고했어. 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 구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도 오케이 이래 되는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딱 부동산 가격 매기듯이 그렇게 좀 하는 기분 경우가. 좋게 하고 샀어.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러면 에이 이런 건 더 주세요. 오케이 이래 되는 경우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주 좀 탑급의 선수들은 그렇군요. 그렇게 연봉 협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좋은 선수들을 그렇게 영입을 하셔야 네. 되고 또 항상 그 뭐랄까 마음도 좀 다스리면서 이렇게 가셔야 되면 어쨌든 그 뭔가 그 선수의 마음 속에 내가 좀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신뢰할 만한 사람 아니면 기업 이런 쪽으로 처음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시나요? 계약을 하기 위해 할 때? 일단은 저희 원칙이라고 저희 회사에서도 그렇고 하는 원칙이 이 경기력에 이제 좀 개입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야, 넌 왜 직구가 잘 안 되니? 속도를 좀 높여보자. 야, 던져봐 이렇게.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간혹 이제 에이전트 중에 또 선수 출신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 하는 쪽도 있다고 저는 듣긴 들었는데 일단은 가급적이면 경기를 뺀 모든 것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또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게 저희 목표이거든요. 네. 선수들이 그런데 좀 편안함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사실은 야구 선수들이 진짜 어릴 때부터 야구했던 선수들은 야구밖에 모릅니다. 네. 초등학교 했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는 이제 부모님 입에서 보살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야구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야구를 빼고 사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집을 구하는 거, 월세를 얻는 거 그런 사소한 것까지 저희 에이전트들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준다고 해가지고 뭐 도와주고 대신 또 계약도 해주고 뭐 그런 것들 좀 포함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약간 삶의 반려자들 같다는 느낌? 동료인데 동료 아닌 동료. 야구 선수들은 동료지만 부모님하고 가족 말고 내 일들을 같이 해주는 사람들. 네. 그래서 그 고민을 털어놔도 되고. 그렇죠. 뭐 우리가 그런- 소속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좀 안심이 되잖아요. 든든하죠. 소속사가 그렇죠. 있다 그러면. 그렇죠. 회사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우리 회사 회사. 회사 가서 얘기
아니면 회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물품을 갖고 싶다. 회사 얘기를 먼저 해요. 가질 수 있나? 그럼 예를 들어 스폰서 같은 네. 것들을 받을 수 있나? 그럼 저희가 알아받아주고 뭐 그런 것들을 하니까 편안함을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이. 그렇군요. 근데 이 에이전트 회사들이 뭐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많습니다. 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다 계산은 못 하는데 아주 좀 규모가 큰 예를 들어서 좀 다른 축구나 뭐 이쪽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그것도 진짜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 KBO 기준으로 최대한 한 큰 회사들이 67개는 있어요. 아, 네. 그거 말고도 또 소수 개인 에이전트 하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화가 좀 되는 거 아닌가, 경쟁도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쟁이 되면 이제 하시는 일이 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렇죠. 이렇게 막 정말 원했는데 다른 에이전트한테 뺏기기도 하고. 더 문제가 네. 우리 규정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아, 그러면 1년마다 내가 소속돼 있는 선수하고도 1년마다 재계약을 그렇죠. 계속. 대부분 12월이에요. 아, 쉽지 않겠네요. 12월 달에 되면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서로 다른 에이전트로. 꼬시겠죠. 그렇죠. 일로 와라. 수수료 깎여주겠다. 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에이전트가 약간 약자예요. 최대한 같이 가야 되는데 선수가 약간 더 강자 상황이고 이 규정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뭐 에이전트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바꾸고 나가면 막을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연예기획사 같은 경우 원래 무제한했다는데 지금 막아놓고 7년이거든. 7년. 7년 동안 붙잡아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우리는 1년 붙잡는다 해야 되나? 그것도 아니죠. 1년이니까 그냥 모시고 계약서에 계약서 그냥 1년. 1년 동안 같이 하고 딴 데 간다고 그러면 뭐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아, 뭐 이렇게 마음속에 이 한으로 맺혀 있는 너무 아까운 선수 있습니까? 있죠. 진짜 노력을 했는데 정말 이 선수는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따라다녔었거든요. 아, 그리고 그래요? 그 가치를 사실은 저는 좀 보이더라고요. 인품도 그렇고 인품이라는 게 그래요. 무슨 예의 바른 것 그런 거는 아니고 야구나 인생에 대한 자세 같은 거. 그때도 정말 좋아하고. 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우리 봤었는데 볼 때마다 너무 탐이 나. 저희 아들하고 딱 동갑인데 네. 그래서 너무 탐이 나가지고 프로에 오고도 한 1년 정도를 따라다녔습니다. 아, 그래요? 하자고. 근데 결국은 다른 쪽을 선택을 했는데 뭐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그 에이전트 장점들이 또 있어요. 네. 저희 아닌 아마 그거를 바라보고 외국도 좀 생각을 하면서 간 게 아닌가 해서 지금도 응원하고 지금도 야구장에 가면 지금 너무 잘하는 선수입니다. 뭐 얘기하면 그래요? 다 아는 선수라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김태견 선수라고 두산 베어스의 김태견 두산. 마무리 투수인데 작년에 신인왕 했다. 아, 그래요? 예, 김태견 선수인데 지금도 엄청 응원을 합니다. 잘하기를 바라면서. 아니, 뭐 항상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왜? 1년마다 재계약한다며. 그렇게 오라고 응원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잘하기 또 본인이 더 크기를 바라고 또 한국 야구 잘 되려면 그런 선수들이 잘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갑자기 우리 저 변호사님하고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고맙죠. 근데 이제 뭐 그럴 일이 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이 에이전트가 아직은 한국은 그렇게 그 영화에서 보는 미국의 그런 것처럼 대형화되지는 않았구나. 여러 제한들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그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연봉 총액의 5%입니다. 그래요? 그게 무조건이 아니고요. 최상한. 5%, 4%, 3%, 2%, 1%, 0.1%도 있어요. 그럼 이제 점점 깎으면서 선수들 깎아도 되죠. 깎아도 아무 말. 그러니까 암만 에이전트가 잘 받는다 해도 5%까지밖에 못 받아요. 네. 근데 미국 에이전트는 그런 제한이 없거든요. 스카포라스가 유명한 받고 그렇죠. 싶은데 받을 박찬호 네, 데려갔던. 박찬호 지금 뭐 이정우 뭐 이런 그 회사는 사실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시장이 매우 크다고 보면 될 거고 우리는 대충 제가 계산해 보면 대략 우리 한 해 연봉이 한 그런 에이전트가 개입될 수 있는 연봉이 FA까지 다 합쳐봤자 한 1,000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요? 안 될 것 같아요. 에이전트 1,000억이 에이전트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1,000억이 안 되는데 최대가 5%예요. 그러면 그럼 50억이잖아요. 50억의 시장을 그게 놓고. 최대예요. 50억이 최대니까. 50억 시장을 놓고 여러 회사들이. 그러니까요. 50억이 최대니까 더 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은 그 많다면 많지만 적은
이 시장 규모거든요. 그 시장 규모에 많은 업체가 달라들어가지고 선수들한테 막 잘 보이는 힘드네. 이런 상황이라고 계산하면 비즈니스적으로 따져보면 안 하는 게 맞죠. 안 하는 게 맞는 네, 비즈니스네요. 연봉만 따져보면.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좀 이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지만 연봉 말고 더 큰 게 또 있어요. 광고 시장이라든지 광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요 활로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딱 요 정도거든요. 딱 요 정도인데 광고라든지 어떤 기업적인 측면하고 따져보면 조금 시장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조금 잠시 후에 좀 말씀 네. 나누기로 하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제가 또 느낀 게 저는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를 보고 이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거기는 뭐 풋볼 선수도 그렇고 뭐 베이스볼도 그렇고 여러 이렇게 종류의 스포츠 선수들을 이렇게 다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야구는 야구, 축구는 축구 이렇게 딱딱 한정이 나뉘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축구는 뽑습니다. 거기가 KBL인가 어디지? 뭐 제가 KBA 한국 축구협회에서도 에이전트를 따로 뽑고요. 야구협회에 있고요. 나머지는 협회는 없어요. 네. 저희도 지금 농구 선수를 하려고 해요. 가능하군요. 예, 축구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 농구는 알고 지금 프로게이머도 한 분 있어요.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너무 잘 몰라서 제가 알아야 이제 하는데 그냥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롤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아들한테 한번 물어봐도 더 이상 공부가 안 되고 이게 손이 안 되니까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주로 하는 게 지금 프로야구 선수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